부모님 날 낳으시고 배달음식 날 기르시니 김소라. 누군가 자취생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질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중요한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러 영역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이지만 질리지 않는 마음은 특히 먹는데 요긴하다. 매일 똑같은 메뉴로 아침 식사를 해결한 지 6년째이며 배달음식을 즐긴 세월은 1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질리지 않았다. 짜릿해. 늘 새로워. 약간의 부작용은 주변에서 이런 나의 모습을 지겨워한다는 것뿐. 부모님은 당신의 생애 최초 자녀이자 병치레가 작고 입이 짧은 아이였던 나를 건강히 잘 길러주셨다. 학부 시절에는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같이 자취했던 IVF 자매 하수 식구들이 나를 먹여주셨다. 졸업 후 혼자 살게 된 뒤부터는 배달음식이 나를 길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달음식을 주문할 땐 늘 부모님 또는 동생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고 나는 옆에서 지켜만 보았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부터 콜포비아가 있는 앞서가는 어린이였다. 20살에 시작한 서울살이는 크고 작은 도전의 연속이었는데 배달음식 주문 전화 또한 그랬다. 아는 집 주소도 다시 적어보고 메모지에 쓴 메뉴를 기계처럼 읽었다. 이런 나에게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도래하던 때 한 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던 때 또 한 번, 배달 인생의 혁명이 찾아왔다. 애플리케이션도 질리지 않고 하나만 이용하는 편인데 이력을 확인해보니 가입 날짜가 2015년 5월이다. 꽤 오랫동안 배달앱 VIP이기도 했다. 낯선 사람과 통화하지 않아도 간단히 주문할 수 있고 결제까지 가능한 배달앱은 과장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을 조금 높여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신용카드의 작년 전체 이용 내역을 들추어 보니 당당히 탑3에 배달업체의 이름이 등장한다. 몇 개월 전부터는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말에 현금을 충전하여 결제하는 배달앱 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늘 배달음식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지만 특히 작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을 때를 잊을 수 없다. 몸은 많이 아팠지만 집순이에다 배달음식까지 좋아하니 큰 불편함은 없었다. 일주일 동안 총 6차례 배달음식을 주문했고 격리 기간 내내 배달음식이나 냉동실에 있는 음식만 먹었다. 죽, 과일, 국밥, 피자, 설렁탕 등을 수혈받은 내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웠고 힘겹게 이겨냈다. 몸이 아프거나 허할 때 즐겨 먹는 인생 해장국으로 꼽는 유치해간 선지해장국 한 그릇이 정말 간절했지만 배달을 안 하는 탓에 먹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내 회복을 하루 더 늦어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배달 음식은 고된 직장 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는 존재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을 때 외식파에 속했던 나를 비롯한 동료들은 큰 난관에 봉착했다. 식당에서 밥 먹다 코로나에 걸리긴 싫지만 그렇다고 도시락을 준비하기도 싫어서 내일 점심을 배달시켜 먹기로 했다. 메뉴 선정 및 취합, 주문은 당연하게도 내 몫이었고 선생님들과의 카톡 대화방은 점심값을 정산한 내역으로만 채워졌다. 주 1, 2일씩 재택근무에 들어갔을 때도 배달음식은 항상 나와 함께였다. 2023년 상반기, 아니 배달음식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강릉 이성돈 인삼딸기다. 이 딸기는 정말 최고다. 4월에 직장 워크숍으로 속초에 갔는데 그날 저녁 식사에 강릉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후배 선생님을 초대했다. 그분이 선물로 가져온 음식이 인삼딸기였다. 내 평생 그렇게 맛있는 딸기는 처음이었다.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당장 강릉에 있는 가게에 들렀다. 돌아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한 나와 선생님 두 분은 전국으로 배달이 된다는 사장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 고속버스 택배 방식으로 강릉에서 오는 박스에 딸기를 실어 보내면 우리가 터미널로 가서 받아가는 당일 산지 직송 시스템이었다. 버스가 18시 30분에 강릉으로 돌아가니 그 전에 꼭 찾아가라는 버스 기사님의 신신당부가 담긴 전화를 받고 우리는 칼퇴근과 동시에 버스 터미널로 달려갔다. 짐칸에 실린 큼지막한 딸기 상자를 대합실에서 오픈하여 각자 주문한 만큼 나눠 가졌다. 사람들의 시선도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관리인께 혼난 것도 중요치 않았다. 그날 우리 눈에는 딸기, 너만 보였다.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날이 쌀쌀해지면 다시 인삼딸기를 만날 생각에 설렌다. 올해 상반기를 따져보니 월 평균 4번 정도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 배달음식도 많이 상승했고 할인 쿠폰이나 혜택은 더 줄어들어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배달을 시키려면 가게마다 책정한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춰야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시켜야 한다. 음식을 소분하여 여러 번에 나눠 먹기도 하지만 며칠을 먹어도 남은 음식은 결국 버리고 만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 용기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를 체크하고 사용한 일회용 용기는 잘 씻어서 분리수거하지만 환경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배달을 줄인 대신 포장 주문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밀키트, 냉동식품을 먹기도 하지만 일회용 용기 속에 담겨 있는 건 매한가지. 직장에서 만나는 내담자 중에 음식 배달 일을 사이드나 풀타임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로 위에서 가속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라이더를 보며 눈살이 찌푸려지는 동시에 내담자분들의 고생도 떠오른다. 배달은 속도전이고 건수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다 보니 안전이나 교통법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최저임금 보장 등 이들이 플랫폼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사회 안정만 마련은 더디고 서울은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학원에 입학한 첫 학기에는 나도 새 인생 살아가리라 작심하고 요리책도 사고 장도 보면서 의욕적으로 집밥을 해먹은 적도 있다. 묵을 좋아해 미역국, 경산도식 소고기국, 콩나물국, 달걀국 등을 중심으로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 요리책을 보고 만든 간단한 밑반찬을 차려 먹었다. 그 불꽃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금방 사그라졌고 제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방으로 흩날려 사라졌다. 제철 음식을 빼놓지 않고 즐기며 당신이 천국의 한 가지 음식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을 가져갈 것인지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동료 선생님에게는 확고한 철학이 있다. 오늘은 또 무엇으로 끼니를 때우나 귀찮아하는 나에게 식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3번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며 깨달음의 죽비를 내리치신다.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아무거나 먹어요 이다. 먹는 행위나 음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웬만하면 맛있다고 하는 나 같은 범인은 따라가기 힘든 분이다. 부족한 동료를 어여삐 여기시어 맛집 리스트, 유튜브 요리 영상, 제철 음식을 소개해 주시고 건강한 먹거리를 아낌없이 나눠주신다. 나는 먹을 법은 없어도 인복은 있나 보다. 자취하면서 꽤 오랜 시간 방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차 있는 공간에 거주하였고 지금도 그렇다. 그 말인즉 제대로 된 주방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보통은 현관문 바로 앞, 신발장과 방 사이 등 애매한 공간에 가스레인지 또는 하이라이트와 작은 싱크대가 자리 잡고 있다. 저녁에 냉동만두만 구워도 작은 공간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들어차 환기를 해도 잠들 때까지 눈이 따끔거린다. 옵션으로 갖춰진 작은 냉장고에는 음식 재료를 저장할 공간도 충분치 않다. 지금 우리 집에는 설탕, 간장, 고춧가루, 고추장이 없다. 도마도 없고 제대로 된 칼도 없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식사 선물론의 주창자님이 추천하신 식칼 3종 세트와 도마, 주물 냄비를 장만했지만 계획이 연기되면서 포장된 채 그대로 싱크대 속에 고이 잠들어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새 도구는 새 집에서 당당히 꺼내리라 하는 궤변으로 고집을 부려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인간은 변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심리학자들이 만든 변화 단계 모델에 따르면 변화는 1년의 단계, 전숙고, 숙고, 준비, 실행, 유지를 통해 진행된다. 각각의 단계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전숙고 단계에서는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숙고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나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양가 감정을 느끼는 상태다. 준비는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공개하고 계획하는 단계이며 그 다음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는 실행을 거쳐 유지 단계에 이른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순환한다. 즉 돌고 돌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행하는 것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 모델을 나의 식생활에 적용해보면 대학원 초기에 실행 단계의 문턱을 넘었으나 유지 단계로 가지 못하고 되돌아와 꽤 오랜 시간 전숙고, 숙고를 오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을 쓰면서도 배달 음식 먹는 게 뭐 어때? 괜찮아 하는 마음과 이대로 살다가는 죽어서도 몸이 썩지 않을 거야 하는 양가성을 느낀다. 인문학자 정의진은 인간의 변화가 유체적 고통이나 권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탁월한 통찰이다. 내 몸에 고통이 없고 배달료, 플랫폼 자본주의와 라이더의 노동권,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아직 나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기에 변화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몸이고 내 몸은 곧 내가 먹는 것이다. 내 몸은 달걀, 두유, 선식, 고기, 과일, 탄산수, 가공식품, 냉동식품, 즉석식품, 배달음식이다. 솔직히 지금 당장 식생활에 크게 바꿀 마음은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루아침에 나 자신이 바뀔 거라 생각만 하며 무책임하게 있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씩 해봐야지. 몸, 음식, 환경 등에 대한 공부도 더 해보고 몸과 지구, 세상이 보내오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